보통 경제학 책 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다는 생각 먼저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치밀한 과학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경제학에 대한 책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비밀에 대한 겁니다. 로버트 하일브루너의 전설적인 책 세속의 철학자들입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400만 부, 그것도 이상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 유명한 폴 세뮤엘슨의 경제학 교과서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경제학 책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딱딱한 그래프나 수식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닙니다. 대신 위대한 경제사상가들의 삶, 그들의 시대, 그들의 고뇌를 따라가면서 경제학을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처럼 풀어내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이런 성공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죠. 이 모든 성공의 중심에는요, 바로 저자 로버트 하일브러너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해요. 경제학계의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죠. 그는 경제학을 그냥 차트나 공식 덩어리로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경제학은 인류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벌여온 거대한 투쟁, 바로 그 자체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일브로너가 현대경제학을 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밀함은 있는데 슬프게도 사후경직 또한 있다. 되게 뼈 있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경제학이 너무 과학이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들, 예를 들면 왜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는가 같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의 연결고리가 뚝 끊어져 버렸다고 본 거죠. 이 책은 바로 그 잃어버린 고리를 다시 잇기 위한 정말 대단한 시도였던 겁니다. 자, 그럼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일브로너가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어떻게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했잖아요. 그러려면 사회를 조직할 어떤 방법이 필요했겠죠. 수천 년 동안 말이죠. 인류의 생존을 책임졌던 건 아주 강력한 두 가지 힘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경제학 같은 건 아예 있지도 않았어요. 사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두 가지가 뭐였냐? 바로 전통과 명령입니다. 전통은 간단하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내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은 말 그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지으라고 하면 짓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이익 추구,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간 이어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생각을 통째로 바꿔놓은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하거든요. 이건 웬만한 정치혁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바로 시장 시스템이라는 아이디어의 탄생입니다. 이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각자 자기 잘 살려고 자기 이익을 쫓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신기하게도 그게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애덤 스미스의 아이디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회가 알아서 돌아가는 자기조절 시스템. 정말 놀라운 발상이었죠. 애덤 스미스의 이 문장 정말 유명하죠?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건 말이야 빵집 주인이 착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자기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지. 이게 바로 시장이 돌아가는 핵심 엔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각자의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결국에는 모두를 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그렸던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산업혁명이 터지면서 스미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때 스미스의 낙관론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위대한 비관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토머스 멜서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죠. 이들은 묻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정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맞아? 하고 말이죠. 이 두 사람이 뭘 걱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멜서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먹을 건 그 속도를 절대 못 따라간다. 그러니 결국 대다수 노동자들은 굶주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아주 암울한 예측이었죠. 리카르도는 또 다른 문제를 봤어요. 인구가 늘면 점점 안 좋은 땅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그럼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익이
열심히 일하는 자본가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땅 가졌다고 놀고 먹는 지주들 주머니로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9세기가 되었습니다. 멜서스와 리카도가 우려했던 문제들, 그러니까 불평등과 착취는 이제 그냥 걱정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정말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아졌습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냐면요. 5살, 6살짜리 어린아이들이 공장이나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고요. 부자는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이걸 바꿔보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암울한 시대가 다음 세대의 거대한 사상가를 불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상가의 이름은 바로 카를 마르크스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마르크스는 이전의 사상가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는 그냥 자본주의 나빠요 라고 비판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스스로의 모순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체계적이고 급진적인 이론을 들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그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더 거대해지고 강력해졌죠. 하지만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결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거대한 위기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인류의 부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죠? 그런데 저길 보세요. 1929년 모든 게 수직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네, 바로 대공황입니다. 그야말로 재앙적인 붕괴였죠.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전속력으로 달리던 세계 경제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 같았다. 정말 적절한 비유죠?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아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선은 어디로 사라진 건지, 경제는 스스로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암흑기였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거인이 등장해서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습니다. 먼저 존 메이너드 케인스. 그는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중물을 붓듯이 수요를 살려서 자본주의를 구해야 한다는 아주 실용적인 처방이었죠. 반면 요제프 슌페터는 좀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그는 자본주의의 진짜 힘은 창조적 파괴에 있다고 봤는데 문제는 자본주의가 성공할수록 거대 관료 조직이 생겨나서 바로 그 혁신의 불꽃을 꺼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는 성공 때문에 서서히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자, 이렇게 애덤 스미스부터 케인스와 슌페터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다시 하일브로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경제학이라는 이 거대한 이야기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일브로너가 이 책의 제목을 세속의 철학자들이라고 붙인 이유입니다. 경제학은 수학 문제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는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매 시대마다 우리가 마주하는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든 이해하고 해결해 보려는 인류의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 그 과정 전체가 바로 경제학이라는 겁니다. 애덤 스미스가 고민했던 문제, 마르크스가 분노했던 문제, 케인스가 해결하려 했던 그 문제들, 그 거대한 역사가 지금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 세속의 철학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철학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